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우씨의 오엔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쥐는 법과 사용법, 그리고 선을 긋는 자세와 방법부터 해칭 기법, 도형 그리기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스테들러 브랜드의 연필을 자주 쓰는데 흑연이 많이 묻지 않고 스케치를 하기에 적합해서 좋아합니다. 우선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서 준비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필을 자주 쓰게 될 텐데 어떻게 사용해야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연필은 꼭 칼을 이용해서 뾰족하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깎이도 있지만 연필깎이로 깎게 되면 금방 뭉툭해져서 날카로운 선을 쓸 수 없거든요. 연필을 쥘 때는 어느 부분을 쥐어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너무 앞쪽보다는 연필 끝으로부터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쥐는 게 편합니다. 연필을 쥐고 종이에 댔을 때 종이와 연필의 각도가 40도 정도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편하지 않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앞쪽을 잡게 되면 연필의 각도가 가파르게 나와서 금방 손이 피로해지게 돼요. 그렇다고 연필을 너무 뒤로 쥐게 되면 연필의 힘이 원하는 만큼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선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 5cm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쥘 때는 검지와 엄지를 모으고 중지로 연필을 받쳐주면서 위에서 볼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위에서 볼 때 이런 자세겠죠. 그래서 연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때 손뼉이 종이의 수평으로 나란히 있게 해주세요. 가끔 특이한 자세로 쥐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요런 자세나 아니면은 뭐 요런 자세 이런 게 있지만 그 자세가 편하시면 쓰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훨씬 선을 쓰기도 좋고 그림 실력을 늘리기에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참, 이 방법은 책상 위에 앉아서 그릴 때 방법이고요. 만약 내가 이젤에서 그림을 세워서 그리고 싶다면 손등이 종이를 향하고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연필의 뒷부분을 잡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연필을 가볍게 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젤 위에서는 이 각도가 편할 거예요. 한번 다른 각도로 제가 어떻게 연필을 쥐는지 보여드릴 테니 봅시다.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연필을 쥘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이드 뷰로 봤을 때는 연필과 종이 각도가 40도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너무 앞을 잡거나 혹은 이제 너무 뒤를 잡는 건 다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섬세한 묘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연필의 앞쪽을 잡고 내가 만약에 좀 큰 형태를 그리고 싶다 그런 좀 큰 느낌을 보고 싶을 때는 연필의 뒤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선을 그을 때는 이 선이 손목이 고정된 상태로 쫙 그어야 제대로 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손목을 좀 자주 움직이게 되면은 좀 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목은 잘 고정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긋는 것을 연습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이 흔들리지 않게 팔 전체를 이용해서 쫙 그려보는 거고요. 만약 곡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손목을 일정하게 회전시키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긋고 여러 번 긋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을 그을 때는 이 손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팔 전체를 움직이는 거다. 손목을 움직이게 하면 직선을 그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선이 나오게 되고요. 손목을 고정하고 빠르게 쭉 뻗어줘야 직선에 대한 느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느린 선보다는 좀 빠르게 해줘야지 좋은 선이 나오고요. 곡선을 그을 때도 손목에 너무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은 불편하게 그려지거든요.
손목이 좀 일정하고 너무 느린 선으로 나오면은 좀 불편한 선이 나오게 되는데, 큰 곡선은 손목을 고정한 후에 크게 팔을 돌려주면서 그려주는 겁니다. 팔을 돌려서 그려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작은 곡선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좀 앞쪽을 잡고 연필을, 손목을 쓸 때는 좀 빠르게 느린 선을 쓰면 좀 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선을 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거고요. 이 선을 통해서 어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명암을 넣을 때는 선을 반복해서 그으면서 만들게 되는 건데, 명암은 선의 간격이 클수록 좀 밝아 보이고, 이 선을 좀 더 촘촘하게 넣어주면은 좀 더 어두운 명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세한 건 좀 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 다음 알려드릴 건 바로 필압을 사용하는 건데,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볼 건데, 흔히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육면체 같은 거를 이제 그리더라도 뭔가 마음에 드는 직선이 잘 안 나오니까 선을 이렇게 여러 번 긋게 돼요. 거기다가 이 선의 힘이 일정하고 좀 똑같다 보니 형태는 좀 흔들리고 그냥 멋은 안 나는 그런 스케치가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는 바로 좀 털선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은 그림의 퀄리티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안 좋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쓰면은 안 되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처음에는 연필의 좀 뒤를 잡고 힘을 뺀 상태에서 연한 선으로 전체적인 윤곽만 잡아줍니다. 연한 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투시나 위치, 비율, 비례 등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잡고 나서 선을 그 후에 한 번에 그어주는 건데요. 이때 연필을 한번 눌렀다가 싹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슉, 연필을 눌렀다가 가볍게 샥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느리게 그으시면은 힘이 또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에 멋이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선을 그을 때는 좀 빠르게 그어주는 것이 올바른 형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좀 꼭지점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그림의 좀 멋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래 스케치와 위 스케치를 한번 비교해 봤었을 때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원을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털선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잘 원이 안 그려진다 해가지고 여러 번 긋다 보면은 좀 망가지는 형태의 원이 나오고, 저런 걸 이제 좀 털선을 좀 잘못 썼다고 하는 건데, 이 원도 처음에는 연한 선으로 빙글빙글 돌려주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 시작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힘을 주었다가 종이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내 손목이 편한 방향으로 그렇게 원을 그어줘야 자연스러운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쓱쓱 이렇게 쓱쓱 그어주면은 보면은 딱 아시겠지만 위에는 종이를 회전하지 않고 털선으로 그린 거라면 아래는 깔끔하게 좀 더 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한 선으로 비율과 비례, 투시와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거고요. 이때 형태가 나가지는 않았는지
연한선 단계에서 미리 형태를 체크해야 틀리지 않고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형태가 틀려서 다 바꿔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연한선으로 이렇게 한번 좀 그어봤고요.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빨간 색연필로 좀 스케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꺾임이 지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좋아요. 형태의 꼭지점이나 혹은 꺾인 부분들을 좀 스케치할 때 강조를 해놔야 나중에 지우개로 형태를 좀 지우더라도 저 부분이 잘 남아 있어서 뭐 색칠을 할 때나 명암을 넣을 때나 좀 더 쉽게 형태를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선을 이어나가는 거고, 힘을 잡았다 뺐다가 힘을 다시 잡았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선을 긋기에 좋은 자세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면서 그리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혹시 좀 강조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잘 보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꺾임이 있는 부분 혹은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잘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잘 도드라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곡선을 그려야 된다. 곡선을 그릴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호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튀어나온 부분마다 한 번씩 필압을 줘서 엣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커브를 돌고 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커브를 돌고 있다. 그래서 선을 돌릴 때 힘을 줬다가 조금 풀어주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아간 부분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해칭 기법을 이용하여 육면체를 명암을 넣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칭이란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주면서 명암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우선 해칭을 넣기 전에는 기본 도형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자, 아까 했었던 방식대로 빠르게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케치할 때 꼭 필압을 활용해서 꼭지점 부분은 힘을 주었다가 빼주고 힘을 다시 한번 주었다가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잊지 말자고요. 계속 반복해서 써봐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지 더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림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배워지지도 않고요. 꼭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연습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발전돼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형태가 이제 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해칭이라는 걸 쓸 때는 일단 빛을 좀 방향을 좀 정해야겠죠. 빛의 방향을 정하고 어딜 밝게 하고 어딜 좀 중간면 어딜 어둡게 할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의 방향을 이제 정했으면은 이제 해칭을 통해서 명암을 한번 좀 넣어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짧은 선을 이렇게 반복해서 넣어주면서 그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이가 멀수록 밝은 면, 그 다음에 이 선의 사이가 좀 촘촘할수록 어둠을 표현할 수 있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선의 방향을
정해서 그려줄 건데요. 우선은 밝은 면부터 해볼 건데 꺾임 쪽이 밝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 어둡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어둠부터 점점 앞으로 밝아지게 선을 반복해서 그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밝은 면이다 보니 힘은 최대한 약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선을 그을 때는 그냥 막 긋는 것이 아니라 한 줄 긋고 떼고 한 줄 긋고 떼고 이런 방식으로 그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 면은 돌려서 꺾인 부분 쪽이 좀 더 어둡고 반사광, 그러니까 이제 꺾인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선이 약해지게 이렇게 표현해주되, 밝은 면보다는 좀 더 선의 간격이 촘촘하고 손의 힘도 더 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인데, 이 어두운 부분은 이제 삼각형이 완성될 수 있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꺾인 부분이 가장 어둡고 꺾인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서서히 밝아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그어주는데, 아무래도 중간면에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어두운 선으로 힘을 더 주고 간격이 촘촘할 수 있게 그어주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 꺾인 부분을 한번 좀 강조해줘서 삐뚤빼뚤한 선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한번 따라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